걸까요?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땅굴 기술까지 전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북한 무기 거래 실태와 북한 땅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친 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무기 거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그 하마스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은 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영국 그 텔레그라프지가 그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마스에다가 한 3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한 의혹이 있다. 네. 이제 이런 보도를 했죠. 북한이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은 방독면 그리고 이제 소총 네. 또 탄약 총알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하마스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의 그 어떤 분쟁 지역 네. 이런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소화기 무기를 판매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제의 총알이 품질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암시장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복제품보다는 네. 북한에서 생산하는 게 품질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가격도 싸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분쟁 지역에서 북한 것을 많이 선호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텔레그라프의 보도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특히나 또 그 북한이 땅굴로서는 뭐 지금 그 베트남 과거 북베트남의 그 어떤 구치 땅굴 뭐 이런 그 기술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계해서 북한의 땅굴 기술 뭐 세계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하마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무기 거래 같은 경우 방금 뭐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도 무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서 58식 소총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련제, 구소련제 AK-47을 북한이 이제 복제 생산한 겁니다. 네네. 그런 거나 88식 보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로켓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로켓이 뭐냐면은 네. BM-21이라고 하는 122mm 방사포. 그 방사포라는 것이 뭐 한 36발 또는 24발을 한꺼번에 막 쏘는 게 방사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마스는 그런 중화기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122mm 방사포의 포신 하나만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122mm 방사포의 탄약 뭐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비단 하마스뿐만 아니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이런 뭐 좀 세계적으로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든지 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그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그 불량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아주 긴밀한 커넥션을 이루어가면서 계속 서로 간에 강점인 또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군사 기술력을 키워오고 그러면서 또 외화벌이도 하고 그런 것을 쭉 해왔는데 이제 유엔에서 하도 이제 북한이 이런 그 불법 무기 거래를 하니까 과거에는 북한을 비롯해서 탄도미사일 또는 핵 이렇게 아주 전략적인 무기들만 사실은 이제 통제를 했는데 네. 이제는 모든 무기들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유엔에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국제법을 유엔에서 마련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북한하고 시리아만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은 자기네들 계속 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것은. 그래서 불법적인 무기 거래. 이제는 유엔에서 조그만 사소한 무기라도 즉 비약 그 대량 사살 무기 어떤 그 핵이나 생화 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신고를 해라라고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북한이 지키지 않으니까 북한이 거래하는 모든 무기는 불법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국제법 같은 것들이 북한에는 전혀 어떤 그 무기 거래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국제법들이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동참을 해서 확실하게 법을 지켜야만이 국제법이 발동되는데 네네. 우리 국내법은 확실한 통제기구가 있잖아요. 정부라는 통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사회는 우리 국내 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확실한 통제기구가 없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네. 그걸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법권, 뭐 치안권, 입법권 다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국제사회인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다 협조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른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의
어떤 그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을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또 지금 또 북한과 급속도로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법이 있지만 네.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무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 무기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무기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북한 무기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는 한미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이 한미연합군과 60년 동안 지금 겨루고 있는 북한에게는 사실은 지금 뭐 북한의 무기들이 첨단 무기들은 뭐 크게 나온 바가 없지만 이런 소화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네네.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데 네네.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손재주가 좋고 또 이 머리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드는 소련이 만들었던 무기들을 중국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소련과 중국이 만들었던 무기를 북한이 계속 복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제 생산하는 것의 어떤 그 품질이 아주 좋다라고 전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북한제 소화기가 중국제에 뒤진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이 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북한의 무기 거래 실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영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하마스의 땅굴 기술까지도 전수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 2000년도에 그 프랑스의 중동 언론의 전문인 인텔리전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선 그 강업 개발 무역 회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하마스 집단에 들어가서 땅굴 기술과 굴착에 직접적 그 관여를 하고 예. 결과적으로 그 하마스의 이 땅굴이 실제로 북한에 의한 건설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나온 언론에 보면은 그 하마스 땅굴이 심도가 27m, 그리고 길이가 30km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땅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원시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봐요. 저게 어떤 21세기 현대전에 큰 위력을 나타내겠느냐. 근데 실제로 2006년에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생포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그 생포된 이스라엘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마스와 5년 동안 협상을 했는데 네네. 그 협상 카드가 뭐냐면 하마스의 그 재소자들 1027명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병사를 구출해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굴의 전략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질론입니다. 인질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땅굴에 대한 인질론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터졌다면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먼저 발견하고 선제 공격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만약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북한의 땅굴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자유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진 보면 북한의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군복을 입고 훈련받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4일 날 중앙일보에서 신종 군복이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갔다. 그 기사를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땅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최고의 망명자 중 한 사람이 항장립 씨입니다. 제가 2004년 6월 14일 날 항장립 씨를 만났어요. 선생님, 땅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땅굴에 대해서는 인질론에 대해서 생각하면 김일성이가 생전에 갱도 하나가 핵무기에 10개 받은 위력이 있다는 그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이제 항장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 땅굴 사역을 보면서 느껴보니까 만약에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미군을 수백 명을 인질로 잡고 미군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면 사실상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데려간 것처럼 1027명을 포로 대상으로 이렇게 석방한 것처럼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땅굴 같은 경우에 뭐 무기 거래도 하고 또 마약 거래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네네.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사이는 그 마약을 하기 위한 그 네. 마약 땅굴입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의 땅굴은 마약 땅굴도 하지 마. 무기를 거래하는 땅굴도 쓰지 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땅굴이에요, 이게. 네네네. 이게 공격용 땅굴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서 보면 북쪽에는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는 무장 테러 집단이 위에서 땅굴을 굴착해 오고, 네. 그리고 남쪽에는 이게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땅굴 굴착을 해오고, 그 28일 북한 예무성의 발표를 보니까 우리는 하마스 땅굴하고 헤즈볼라 땅굴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역으로 말하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개입했다는 그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 대표님 말한 것처럼 북한은 세계적인 최고의 땅굴 기술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배우는 뭐 국제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예전에 국제사에 했습니까? 그러한 직간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마스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땅굴에 대한 그 유일하게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한다면 상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 땅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4개까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뭐 남침을 위한 용도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방금 이제 인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인질이라는 게 비정규전입니다. 이를테면 그 전면전, 즉 전규전을 위한 일은 아니죠. 네네. 이를테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땅굴 그러면 저기에서 갑자기 북한군 한 개 사단이 튀어나와서 뭐 하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이제 어릴 때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땅굴에서 한 개 사단이 튀어나올 수는 없고요. 땅굴이 북한이 그럼 왜 여기 땅굴에 집착하느냐, 이것을 뭘 할 거냐. 자, 북한이 지금 20만 명의 특수부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부대원의 가치는 우리 남한의 후방에 침투해서 뭔가 특수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는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남한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올 것이냐. 그동안 이제 AN2기라고 해서 아주 그 저공비행하는 프로펠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침투한다. 뭐 이런 계획도 있었고, 잠수함을 가지고 바다에서 해안에다 대고 침투한다. 뭐 이런 계획도 있고 또 그렇게 해왔었죠. 그런데 우리 해군의 잠수함 탐지 장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해안마다 이제 TOD 장비 그래가지고 계속 살피고 있고, 또 꽁치잡이 건물에도 걸렸고 막 하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또 AN2기도 우리 공군에서 조기경보 통제기 PSI를 도입해서 하늘에서 다 봐버리니까 아무리 저공 비행을 해도 다 들키죠. 그러니까 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대원이 남한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은 뭐냐? 땅굴이죠. 네. 땅굴을 가지고 어딘가, 그 땅굴의 입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로 해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질을 잡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아주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든지, 핵발전소, 우리 원자력 발전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뭐 폭파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땅굴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뭐 갑자기 탱크가 튀어나오고 이런 일은 사실은 힘들다. 단지 특수부대의 대남 침투용, 그러나 그 특수부대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굉장히 많은 숫자,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땅굴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많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4개가 발견이 됐는데 2000년대 이후에도 땅굴을 파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첩보가 얼마만큼 좀 믿을 만한 건가요? 저는 뭐 땅굴을 한 번도 뭐 기존의 땅굴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땅굴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북한이 지금 우리가 첨단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PSI라든지 뭐 이지스함, 뭐 또 우리 첨단 잠수함 이런 것 때문에 침투 경로가 점점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1950년, 60년, 70년대보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한국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격 야욕이 꺾이지 않은 이상 네. 지금이 오히려 땅굴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굴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전력 구조를 봤을 때 조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땅굴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탐지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지하는 부대가 열심히 탐지를 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상당한 억제력이 되죠. 네.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땅굴을 네네. 탐지를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 양주에서 그 땅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굴 작업을
제일 먼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제보입니다. 네네. 그 강력한 폭음 소리.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양주 쪽에 사는 것이 강력한 폭음 소리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걸 들어서 우리가 그걸 제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우리 낭굴사가 가장 많이 탐사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다오징, 뭐 라지에이트라는 걸 가지고 다오징과 라지에이트를 해서 그 현장이 이제 포착이 되면 그 운물 그 시추업자 3인치 이런 뭐 75mm 이런 시추기를 가지고 지질 조사를 뭐 30m까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이제 네 번째는 그 국방부가 탐지가가 가장 많이 하는 250mm T4까지 우리가 동원을 해서 또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하고 마지막 이제 거기에 우리가 수중 노공기를 넣습니다. 네네. 노공기를 넣어서 뭐 일주일이든 3일이든 그 기간 동안 이제 거기서 반드시 녹지가 돼야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녹지가 되어지면 아 이게 정확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개 작업을 들어갑니다. 절개 작업을 들어가서 우리가 예상 심도까지 가가지고도 정확물이 안 나오면 그게 땅굴 직무라고 선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땅굴에 대한 이 작업이 한 5단계 내지 6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제 갖고 온 이 돌은 제가 그 양주 땅굴 현장 지하 20m에서 직접 내가 손으로 띄어온 거예요. 자, 이 육안으로 보면 이게 기계에서 편마된 곳이고 세 조각이 편마가 됐어요. 그리고 이면하고 아래면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하 20m 작업 현장에 손으로 띄어온 거야. 왜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얘들이 땅굴을 작업을 하다가 우리한테 발각이 되면 대모으기를 합니다. 대모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에어소트를 칠 때에 이 편석, 우리가 말하는 이 편석을 붙이지 않으면 그게 슬러지가 떨어져요. 이걸 50cm, 뭐 30cm 간격으로 이게 대모으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연마된 돌이기 때문에 손에 띄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물정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드러나도 국방부의 원칙은 너들 뻥 뚫린 땅굴 가지고 와라. 참 잔인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안보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땅굴에 대한 조직은 완전히 와해가 됐어요. 자, 그 한 예가 작년 2013년 10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이제 국정감사 때 그 육군본부가 경기도 구리에 땅굴 직무 포착했다. 우리 거기에 탐사 중에 있다. 그리고 기계를 장비를 뭐 20대 이상 가까이 투입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작업 자체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국방부에서는. 우리 낭굴사보다도 기술력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땅굴 찾습니까? 그리고 장비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74년 10월 26일 TF 때 그때 쓰던 그 장비 34년 된 장비를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굴 방송을 오늘까지 5번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땅굴을 찾기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체를 끌어들여라. 민간 대기업체가 갖고 있는 땅굴 장비와 기술자가 국방부보다 90% 이상 월등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걸 13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국방부는 묵살하고 박근혜 정부조차도 묵살하고 그런 형국이고 또 마지막으로 1990년도에 한미연합이 땅굴을 찾기 위한 TNT 조직이 1990년도에 이미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국방부 탐지과 어떤 그 기술 능력을 상당히 보고 있는데 우리 낭굴사보다도 못하는 그러한 조직 가지고 어떻게 지금 북한의 땅굴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세계 최고의 땅굴 기술과 맞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제주권에 있는 분들이 정말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민간군 TF 그리고 우리 낭굴사 안에서도 20년 30년 노화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해서 민간군 TF를 반드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여론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땅굴 탐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러한 북한의 땅굴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사실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땅굴이 있을 것이다 또는 북한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군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게 필요하면 어딘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땅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굴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게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들키면 이것은 뭐 정말 이 남북 간의 어떤 그 질서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직은 경색 국면이지만 만약 화해 국면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에 그냥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굉장히 어떤 그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민간 업체에게 외주를 준다든지 아니면 국방부의 자체 내 어떤 그 기구를 도와서 한다든지 할 때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저는 계산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저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산 이것은 좀 책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땅굴을 못 찾았냐라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찾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모르던 어딘가에 땅굴을 파놓았다면 그것이 유사시에는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땅굴을 찾고 있는 모습 자체가 또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또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김진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국제사회는 우리 국내 사회와 달리 국제사회는 확실한 통제 기구가 없습니다.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지만 네. 그걸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법권, 뭐 치안권, 입법권 다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국제사회인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다 협조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이른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북한의 어떤 그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을 계속해오고 있고 지금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또 지금 또 북한과 급속도로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법이 있지만 네.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무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 무기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무기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북한 무기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는 한미연합군이지 않습니까? 이 한미연합군과 60년 동안 지금 겨루고 있는 북한에게는 사실은 지금 뭐 북한의 무기들이 첨단 무기들은 뭐 크게 나온 바가 없지만 이런 소화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네네.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데 네네.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손재주가 좋고 또 이 머리도 아주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드는 소련이 만들었던 무기들을 중국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소련과 중국이 만들었던 무기를 북한이 계속 이런 그 텔레그라프의 보도 이런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특히나 또 북한이 땅굴로서는 뭐 지금 그 베트남 과거 북베트남의 그 어떤 구치 땅굴 뭐 이런 그 기술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계해서 북한의 땅굴 기술 뭐 세계 최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하마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무기 거래 같은 경우 방금 뭐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도 무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서 58식 소총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련제, 구소련제 AK-47을 북한이 이제 복제 생산한 겁니다. 네네. 그런 거나 88식 보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로켓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로켓이 뭐냐면은 네. BM-21이라고 하는 122mm 방사포. 그 방사포라는 것이 뭐 한 36발 또는 24발을 한꺼번에 막 쏘는 게 방사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마스는 그런 중화기를 운용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122mm 방사포의 포신 하나만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122mm 방사포의 탄약 뭐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북한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비단 하마스뿐만 아니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이런 뭐 좀 세계적으로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든지 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그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뭘까요?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땅굴 기술까지 전파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북한 무기 거래 실태와 북한 땅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무기 거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그 하마스와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은 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영국 그 텔레그라프지가 그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마스에다가 한 3천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한 의혹이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보도를 했죠. 북한이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은 방독면 그리고 이제 소총 네. 또 탄약 총알이죠. 예.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하마스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의 그 어떤 분쟁 지역 네. 이런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소화기 무기를 판매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제의 총알이 품질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암시장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복제품보다는 네. 북한에서 생산하는 게 품질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가격도 싸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분쟁 지역에서 북한 것을 많이 선호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제 생산하는 것의 어떤 그 품질이 아주 좋다라고 전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북한제 소화기가 중국제에 뒤진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이 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북한의 무기 거래 실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 영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하마스의 땅굴 기술까지도 전수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 2000년도에 그 프랑스의 중동 언론의 전문인 인텔리전 온라인을 통해서 이미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선 그 광업 개발 무역 회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하마스 집단에 들어가서 땅굴 기술과 굴착에 직접적 그 관여를 하고 예. 결과적으로 그 하마스의 이 땅굴이 실제로 북한에 의한 건설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나온 언론에 보면은 그 하마스 땅굴이 심도가 27m, 그리고 길이가 30km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땅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원시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봐요. 저게 어떤 21세기 현대전에 큰 위력을 나타내겠느냐. 근데 실제로 2006년에 하마스가 땅굴 그 불량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아주 긴밀한 커넥션을 이루어가면서 계속 서로 간에 강점인 또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군사 기술력을 키워오고 그러면서 또 외화벌이도 하고 그런 것을 쭉 해왔는데 이제 유엔에서 하도 이제 북한이 이런 그 불법 무기 거래를 하니까 과거에는 북한을 비롯해서 탄도미사일 또는 핵 이렇게 아주 전략적인 무기들만 사실은 이제 통제를 했는데 네. 이제는 모든 무기들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유엔에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국제법을 유엔에서 마련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북한하고 시리아만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은 자기네들 계속 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것은 그래서 불법적인 무기 거래. 이제는 유엔에서 조그만 사소한 무기라도 즉 비약 그 대량 사살 무기 어떤 핵이나 생화 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신고를 해라라고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북한이 지키지 않으니까 북한이 거래하는 모든 무기는 불법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국제법 같은 것들이 북한에는 전혀 어떤 그 무기 거래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국제법들이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동참을 해서 확실하게 법을 지켜야만이 국제법이 발동되는데 네네. 우리 국내법은 확실한 통제기구가 있잖아요. 정부라는 통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